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또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좀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내년에 상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수급 불균형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요. 개발 호재 백화점 용산입니다. 청파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 이어서는 청량리역 주변으로 호재 많은 곳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일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용산과 동대문 얘기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가실 곳은 용산입니다. 청파동 갈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1호선 남영역과는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질 않는 초역세권, 4호선 숙대 입구역도 5분이면 가능하대요. 청파동 다세대 주택 시세가 5억 8천에서 5억 9천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와서 천둥번개까지 치더라고요. 이어서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금방 또 햇볕이 쨍 나서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놨는데 요즘에 부동산을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전세에 대한 부분, 임대하시는 분들, 매수나 매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015년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예를 들자면 지금 작년도 1월 달이죠. 2021년도 1월 달에 거의 21억 같은 전세가 84제곱미터에 달하는 부분이 지금 5개월 만에 2억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5% 이내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를 놓는다면 지금 현재 대폭 3억이었다면 5억까지 올라야 되는 신축으로 그 전세를 놓을 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세값은 거의 우리가 지금 그 매매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갭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몇 천만 원의 갭투자를 했었을 때 세입자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증보험에서 지금 현재 그거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이 엄만 높아도 임대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지금 서초동에 지금 이렇게 많은 11%에 달하는 그런 그 전세값이 올라갔고 외곽으로 나간다면 도봉이나 창동이나 금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10억 미만의 지금 현재 전세값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9억 8천까지 지금 전세값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마도 가을철에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지금 현재 다세대나 지금 오피스텔도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용산구 쪽에 다세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파동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는 지금 이제 그 초역세권입니다. 1호선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2분이고 4호선에서는 숙대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4호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불다리를 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룸입니다. 모두 지금 현재 6층 건물이고요. 6층이고 대로에 지금 현재 그 4차선 대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입지 조건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우리가 그 진단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죠. 에어컨에서부터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게 잘 그 공기청정기까지 또 내지는 그 음식 제거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갖춰 있고요. 실상 면적이 60.04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요즘에 지금 현재 그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6억 선에까지 그 지금 치솟고 있는데 시세가 5억 8천에서 5억 9천이 형성이 되고요. 전세가를 놓고 본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파동에 투자 포인트를 한다면 용산은 우리가 서울의 도심입니다. 2030 플랜의 3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용산 하면 우리가 할 정도의 굉장히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제 앞으로의 시세차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용산은 우리가 큰 역사가 있죠. 여기 있고 서울역, 용산, 청량리 세 개의 역사에서 입지 조건으로 상당히 갖춰져 있고 대로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산은 지금 업무가 상당히 업무 지역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거의 다 이렇게 그 업무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로 따진다면 서울에 지금 현재 종로에서부터 지금 현재 서울역까지 또 내지는 100만 인구의 유동 인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는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입지 조건 좋은 쪽 내지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서울역의 개발 지금 현재 북부의 지금 현재 서울역 개발이 지금 한참 뜨겁게 달궈지고 있으면서 용산의 캠프킴 부지라든가 용산공원 개발로 인해서 양옆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쭉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용산 하면 또 호재잖아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주변 분위기 어떤지 입지 여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용산하면 대표적인 2030 플랜의 도심 지역입니다. 놓고 봤었을 때 삼각형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여의도라든가 또 내지는 용산민족공원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강남이라든가 서울역, 여의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인해서 도심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용산이라고 하면 역세권 하고 우리가 용산하면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선호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재개발에서 용산은 많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지금 딱 한 군데 용산 일가에만 지금 현재 재개발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아직도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만 간다라고 하면 너무도 힘이 들고 너무도 우리가 따질 게 많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로에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지 조건이 상당히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용산은 입지 조건 또 내지는 학교라든가 여기에서 지금 교통망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또 내지는 뭐 KT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입지 조건을 상당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에 지금 현재 그 개발 호재를 놓고 봤었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한다면 첫 번째 업무지구입니다. 이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가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가 지금 보면 항공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터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재판에서 이기면서 2021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많은 건물이 들어간다라는 조감도에 의해서 주변이 거의 그 뭐 우리가 맨하탄과 같은 그런 그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 앞으로에 투자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용산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뭐 너무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찍으면 뭐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지만 용산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여기 그 한강변까지 같이 어우러져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분명히 한강이 보일 거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건물이 23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11층에서부터 111층 밑으로 25층까지 되는 부분이 23개의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은 그동안에 많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조금 멈춰 있었던 그런 부분이 미군 기지 때문에이었었지요. 미군 기지가 지금은 평택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가 많은 개발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도 우리는 정den기념관이라든가 국방부에 대한 부분은 누구든지 다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군 기지가 지금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남산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밑에 용산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산공원 옆에는 남영역, 숙대역, 서울역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게 바로 옆에 있지만, 공원에 대한 부분은 산만 지금 있고 우리가 이제 궁이죠. 경복궁, 덕수궁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태공원이라든가 또는 놀이공원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보면 생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박물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물관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조성이 된다면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 개방을 할 거라고 보면 이마만큼의 거의 70만 평이 넘는 이런 공원이 공원화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호재거리이면서 2023년도까지 세계적인 본격화 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그 신문에 났던 겁니다. 어제 발표가 났는데 그 전에도 발표는 계속 났었습니다만 이렇게 확정으로 나기는 어제 그 신문에 났습니다만, 경부철도 지하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자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어디에서부터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철로가 지상으로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거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고 양옆으로는 이렇게 빌딩으로 해서 업무지구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용산 또 하나의 정비가 되면서 깨끗한 지역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였었을 때 이 지금의 모습과 이게 변동이 된다라는 이런 지금 현재 국가의 상징의 거리라고 하죠.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는 우리가 자동차로 달릴 때도 굉장히 신호 체제가 잘 돼 있어서 논스톱으로 절대 복잡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공원화까지 된다라고 하면 같이 어우러서 그만큼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역에 지금 현재 복합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북부 역세권으로 인해서 서서문의 공원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7017이라고 공원이죠. 옛날에는 이제 그 육교가 자동차로 해서 후암동으로 넘어가는 태계로에서부터 그런 도로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원화를 만들었고요. 서울역에 지금 현재 용산역까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가고,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KT라든가 지금 현재 전철이라든가 분당선이라든가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안철도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12개 정도가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울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의 환승 시간이 10분이 걸렸다면 3분 이내에 갈 수 있게끔, 아마 지금도 어느 분들은 다 서울역에 한 번도 가보셨을 텐데 그 1호선 타고 4호선까지 가기는 너무도 멀어서 너무 환승 기간이 길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3분 이내로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서울역 역사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GTX까지 간다라고 하면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습니다만 서울역에 또 청량리에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아주 우리가 교통의 핵심,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에는 지금 업무지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로에 지금 현재 큰 회사가 쏙쏙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건물들이 거의 한 30층, 50층이 넘는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도여고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현재 부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좀 있으면 입주를 할 것인데, 서소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넘어온다라고 그랬었을 때 여기도 또한 인구가 상당히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또 하나 이렇게 그 옛 교육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서울역 숙대 입구역에 지금 현재 또 하나 수요는 충분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용산은 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무지구 또 회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교육청이 들어오면 수요는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 국제업무지구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우리가 주요 사업이죠. 용산구에서는. 하지만 옆에는 이렇게 관광호텔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하지만 그 옆에 용산전자상가가 무엇을 하냐. 우리가 전자상가라고 하면 옛날에 첫 번째는 세운상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용산전자상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어우러서 용산 호텔과 전자지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리콘밸리로 인해서 외국인 친화적 글로벌 지금 회사들이 들어와서 인프라가 풍부하고 녹지 공간 바로 옆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죠. 녹지 공간이 지금 현재 거기 그 미군 기지 공간까지 있고 편리한 교통이 되어 있어서 용산이나 서울역이나 똑같이 우리가 교통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유니콘 기업이나 지사 본체에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자전자상가로 인해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또 내지는 여기 직장인들이 유치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짱짱한 곳입니다. 용산이고요. 저희 투자 전략 들으면서 첫 번째 물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첫 번째 지금 현재 용산 청파동인데 역세권입니다. 2분이면 닿을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투룸이라고 그랬습니다. 60.43제곱미터이면서 투룸이고 대로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최상이다라고 하고요. 투룸이 5억 8천이고요. 5억 8천에서 5억 9천입니다. 전세를 3억 4천을 예상을 했었을 때 3억 4천, 3억 5천인데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용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갑니다. 이번에는 청량리 주변으로 동대문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두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위치는 신설동역, 또 제기동역 이용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시세가 4억 3,500에서 4억 4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용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청량리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네,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는 종로하고 중구하고 겸해 있는 동대문구죠. 지금 현재 동대문구는 재개발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재건축이라든가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용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이고요. 지금 현재 용도동의 다세대인데 지금 현재 6층까지 들어있는 그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1호선, 2호선 우회 신설로 인해서 역세권이고요. 1호선 재기역에서 역세권이 이렇게 다 우리가 우리 재기역에서도 되고 신설동에서도 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용도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룸입니다. 투룸이지만 지금 실제 면적이 48.14용 13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평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중소기업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건물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자부심을 가지고 짓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세입니다. 15세대이고요. 풀옵션으로 되어 있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 인덕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8차선 대로의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어디보다도 제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세는 4억 3,500에서 4억 4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5,500에서 6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동대문 지금 현재 용두동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첫 번째는 청량리역을 대형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우수한 조건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이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지금 현재 가치가 따를 수 있는 지가 상승이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량리의 대형 개발로 인해서 이쪽에는 지금 현재 65층짜리 롯데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한양 수자인에서 59층짜리 4동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옆에는 바로 경동시장과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발은 꾸준히 많은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 1호선, 2호선 경의선, GTX, KTX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 KTX죠. 경통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장인들로 인해서 종로 광화문 논스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호선 타고 우리가 종각까지 갈 수 있고요. 또 버스를 탄다면 광화문 우리가 갈 수 있고요. 보면 주변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있지만 대학교들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대학교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경희대, 외대 대학이 정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온다면 뭐 서울대라든가 방송통신대라든가 성심여대라든가 한성대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인프라는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지금 대규모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면 너무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너편에 지금 현재 이곳에 여기에서 지금 재개발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도 여기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상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교통편이라고 하면 거미망처럼 되어 있죠. 전철을 탄다라고 하면 1호선 그곳에 조금 나오면 2호선, 3호선, 5호선, 6호선, 뭐 우이신설선, KTX, 뭐 분당선 모두 다 탈 수 있는 경이 지금 현재 청량리의 지금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들로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지금 현재 인구들도 다닌다라는 부분이고 상인과 업무 이렇게 뛰어나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제가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교육기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학생들 넘치죠.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청량역에 바로 옆에 보면 시립대라든가 고려대, 성심대, 한성대, 카이스트, 경희대, 외국어대, 삼육대에도 있지요. 저 한국예술종합대. 이 위로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밑으로 중구 쪽으로 종로 쪽으로 이쪽도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임차 수요는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수요 풍부합니다만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상인이죠. 경동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청량리죠. 우리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동시장 또 내지는 양령시장, 약재상해이죠. 지금 약재상해 가면 뭐 지방에서도 오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가십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또 상인들 뛰어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유동 인구가 거의 이곳에 40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차별화된 지금 현재 특화시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가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풍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청량리가 지금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일대는 지금 현재 감면 펜스 치고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민자의 역사죠,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여기가 6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65층짜리. 이곳에 지금 현재 주상복합 4개동이 들어가고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랜드마크 1개동이 지금 현재 이건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달에 지금 관리 처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돼서 땅을 많이 팠습니다. 해서 지금 시공사는 롯데건설입니다만 하고 있고 동부청가시장에도 지금 현재 59층짜리 주상복합이 4개동으로 상업시설로 갖춰져 있는 부분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한양수자인에 대한 부분도 4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두 들어가는 동은 13개 동이 아주 60층에서 59층에서 65층짜리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부 촉진지구로 인해서 이렇게 정비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부청가시장에 50층에서 59층짜리가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농동 답심리 뉴타운도 지금 현재 8,500세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곳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뉴타운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동부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지금 65층짜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조감도만 봐도 청량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의 청량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65층짜리 건물과 시장과 또 내지는 시내와 지금 현재 중심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는 상당히 정비가 되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량리에 우리가 서울의 세계 중심지구로서 서울역, 용산, 청량리 세계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라고 보면 1호선, 2호선, 경의선, 중산선 이렇게 지금 현재 GTX, KTX, GTX, B노선, C노선 60개의 노선이 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경전철로 인해서도 서울의 거의가 거미망처럼 이게 청량리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전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GTX가 이렇게 서울역에서 지금 현재 청량리까지 온다라고 그랬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GTX 같은 경우는 거의가 우리가 그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속 한 90km로 달립니다.
서브웨이로 다니는 전철은 지금 현재 60km로 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하던 전철은 90km로 달리고 이거는 거기가 한 250km로 달려서 수도권에서도 오는데 한 2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망으로서는 뛰어난 그런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동대문구 주변으로 기다리고 있는 청량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용두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청량리 용두동은 상당히 그 면적이 적지요. 상가가 많고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5개월 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몇천만 원이 아닌 지금은 숫자가 억 단위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억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빌라 값도 다세대 값도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4억 3,500에서 4억 4천이 형성이 되면 전세는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500에서 6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동대문구 용두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면서 제가 무료 상담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유망 부동산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추천 지역을 직접 또 가보실 수 있는 임장 활동까지 이어집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니까요. 예약하시고 좋으신 시간대로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33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요.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전국의 집값이 또 심상치가 않네요. 전세 가격 역시 심상치가 않은데요. 서울의 경우는 전세 대란, 제2의 전세 대란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국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전국의 시장 동향부터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전국이 키 맞추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상승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충북과 충남의 경우가 상승폭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소폭도 상승률이 커졌고요. 강남 3구는 역시 상승률이 높은 채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가 눈에 띄는데요. 경기도의 경우가 상승률이 점점 대폭 커지고 있다. 현재 0.43%. 한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지방의 경우도 역시 0.19%로 상승률이 크다. 이 중에서 경기도의 경우는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시흥, 안성, 안양, 안산, 군포, 의왕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인천이나 수원, 부천, 남양주, 용인 요 일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상은 다른 경기도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낮았던 지역들이 지금 상승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풍선 효과 그리고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오를 때 내 지역이 많이 안 오름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 드디어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제주도의 경우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부산, 충남, 충북의 경우, 충남, 충북의 경우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본다면 세종시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요즘에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충남, 충북 지역에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국의 동향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가 5월 3주째부터 상승률이 점점 더 대폭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상승률 역시 같은 기점으로부터 상승률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 동남권이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역시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 평균 가격 상승률 역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지금 전국이 최근 5월 셋째 주부터 상승률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으로 보면은 서울의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재개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인천, 경기의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죠. 서울의 매수인 실수요자들이 경기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또 GTX역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두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자, 인덕원이죠. 안양의 인덕원, 그리고 서울의 왕십리역이 GTX 노선 추가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무려 호가가 2억씩, 3억씩 뛰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 중에서는 세종시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인접지라고 볼 수 있는 북충남 지역이 풍선 효과로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대선이 이제는 8개월로 다가오고 있죠. 또 그런 현상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 집값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전국 지도로 그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자료는 정부의 산하기관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는 숫자는 볼 필요가 없고요. 색깔로 구분이 가는데요. 5월 24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붉게 보이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겠죠. 그 지역이 어딜까요?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인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대전이고요. 여기 지역은 부산, 제주도. 이 날짜가 5월 24일 기준이었고요. 자, 6월 7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추가가 되죠. 어느 지역입니까? 자, 충남 지역이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자, 점차적으로 전국의 상승률이 확산이 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이죠. 6월 14일은 어떨까요? 자, 충남에서부터 충북까지 이제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자, 점차적으로 한 주씩, 두 주씩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전국의 상승률이 또 커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최근의 이슈 때문이겠는데요. 최근에 여당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개편안을 확정을 지었죠. 그 내용이 굉장히 앞으로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이죠.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에는 9억 원 초과해서 이번에 개편안에서는 상위 2%로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를 축소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될까요?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부과 대상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52만 5천 가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여당의 개편안대로라고 하면 한 45%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28만 4,1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즉 완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데요. 양도세의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인데 기존에는 9억 원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편안에는 12억 원으로
또 역시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부분은 양도세 1주택자,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이고요. 1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완화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오히려 축소가 된다. 혜택이 축소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주택자의 양도세,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고 오히려 2년 거주 이상인 1주택자에 있어서는 보유는 최대 40% 적용을 받고 그리고 거주의 경우는 40% 최대 적용을 받아서 총 기존에는 80%까지 최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개편안에는 양도 차액의 기준이 생겼죠. 5억 미만, 10억 미만, 20억 미만, 20억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나눠져서 보유 6억 미만의 차액 기준으로는 장기 보유 특별 기간이 맥시멈으로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억 미만의 경우는 최대 70% 그리고 20억 미만의 경우는 최대 60% 그리고 20억 이상일 때 경우는 최대 50% 이렇게 양도 차액의 기준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고가로 금액이 고가일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크지 않다. 즉, 한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이라는 거는 시세로 본다라면 거의 50억,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고가 주택의 이야기들이죠. 이 주택에 있어서는 큰 혜택은 없지만 한 10억, 20억 사이에 되는 구간에서는 혜택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에서의 세금 개편안을 보면은 실수요자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 즉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서울시죠. 서울시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완화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완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2세대 도시재생이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기존의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경우는 낙후 지역에는 보전과 관리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역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전이 아니라 개발로 가고 그리고 관리가 아니라 정비로 전환을 한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에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할 마땅한 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지를 또 역시 개발로 유도해서 2026년까지 공급량을 2만 4천 가구 정도로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간 중심지 특화 재생 7곳, 주거지 재생 52곳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거 재생 그리고 중심 특화 재생 내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는 재개발과 연계를 하고 소규모 주택을 정비를 하고 또 그리고 한옥 밀집 지역 고도 지역의 경우는 종합 관리를 한다. 이 두 가지는 개발이 되겠고요. 종합 관리, 요 한옥지구 고도 지역의 경우는 정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지 특화 재생의 경우는 경제 거점 육성 지역과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지역, 요 지역 역시 요 두 가지는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자산 특화의 경우는 관리에 중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자면은 서울시는 재개발을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도시재생마저도 완화를 해서 개발로 간다. 그 목적은 서울의 공급량을 늘려주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예상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개발을 통해서 빌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 지금 포인트는 뭘까요?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지 투자의 포인트는 바로 그런 낙후된 지역의 다세대 주택 빌라가 포커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국 집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 소장님과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소장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요즘 집값이 또 들썩들썩하고 전셋값도 또 혼란스럽다 보니까 또 기존에 1년 전, 2년 전에 저의 방송을 보셨던 분들 또는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에서 다시 전화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뭐 1년 전, 2년 전에 제 조언을 받았습니다만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후회를 하고 요즘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를 하지 마시고 적정 타이밍, 지금이 아마도 또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지금이 적정 타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익 소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역 얘기로 저희가 이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두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광진구 자양동으로 출발합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과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시세가 5억 4,500에서 5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지금부터 자양동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네. 한강 가깝고요.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강남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죠. 그 지역이 바로 자양동. 자양동 중에서도 자양사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호선 뚝섬여원지의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로 그래도 강남권과 아주 근접한 지역 중에는 투자금이 굉장히 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입지적으로는 장점이야 뭐 두말 해야 잔소리게 됐죠. 그리고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한강변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 자양4동이 바로 요 위치고요. 그리고 자양동, 자양2동, 자양3동 요 지역. 그리고 자양동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자양4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7호선을 통해서 청담역이라든지 강남구청역, 강남의 중심 업무 지역하고는 거의 지하철로도 한 5분, 10분 거리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또 주변에 개발 이슈가 굉장히 풍부하죠. 당장 성수, 전략 정비구역 바로 자양4동과 맞닿아 있는 지역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요즘에 다시 들썩들썩하죠. 지금 서울시에서 앞으로 50층이 가능할 지역. 그러면 앞으로 50층 규모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바뀌게 되면 이 많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들이 이주 철거가 되면 가장 먼저 이주할 수 있는 지역 자양4동에 이주 수요가 몰림으로 인해서 뭐 임대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 상승을 통해서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뭐 압구정 지구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고 잠실 롯데 관광 특구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개발 뿐만 아니라 구의자양 촉진지구 등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또 인접지의 중공업 지역도 하나 둘씩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좋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타이밍이 적정한 타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바로 자양4동 위치가 여기 위치죠.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포인트는 바로 인접지인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시의 30층 규모, 35층 규모 제한에 35층 제한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개발을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50층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0층으로 명품 주거타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인접지에 있는 지역으로 향후에 이주 수요가 몰린다면 지금 시점에 좋은 타이밍에 선점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단기 시세 차익이 충분한 가능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내 집 마련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접지에 이렇게 IT 산업개발진흥지구라든지 노랗게 보이는 지역은 이런 이제 종합 개발 계획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 인접한 지역에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사놔도 후회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이 지역이고 지금 추천하는 지역이 바로 자양4동 이 위치죠. 굉장히 핫플레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역, 한강 건너면은 삼성역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어떤 직간접 수혜 지역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행정 업무, 상업, 주거 복합 개발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자양 4동 일대의 많은 개발 이슈를 통해서 향후에도 충분히 집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묻어둔다라면 향후에 재개발만 된다면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호텔, 업무, 상업,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양 4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지금 시세는 5억 4,500에서 5억 5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빼고 나면은 예상 실투자금은 1억 7천에서 2억 2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남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향후에 개발 이슈가 많은 좋은 지역의 선점 투자 내지는 단기간 시세 차익 또 내지는 또 선점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양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빠르게 다음 지역 갑니다.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2억 5,500에서 3억 1,000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저희 빠르게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는 너무 비싼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공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서 5분 거리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금이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3천에서 5천 정도로 투자금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서초동이라면 좋은 입지, 다수의 개발 이슈,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를 놓아도 좋고 소액 투자로 한 3천 정도, 5천 정도 투자해도 좋겠죠. 입지를 보신다면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고요. 근접지의 강남 중심 업무 지역, 주변에 고가 밀집 지역인 압구정, 그리고 고가 밀집 지역 반포, 대치동, 도곡동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한남 뉴타운 들어서는 지역의 분당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GTX C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GTX A 노선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올 정도로 이 일대는 지금도 너무나 좋은 위치지만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아주 기가 막힌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서초동 요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초동 개발 이슈 중에 롯데 칠성부지도 개발이 되죠. 지금처럼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복합 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주변부의 젊은 이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가 더 높아지겠죠. 또 역시 서초역 일대에 또 정보사 사령부 부지에 또 이렇게 복합 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직장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소형 주택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남부터미널 역시 복합 개발 예정이 되고 있고요. 향후의 서초동은 지금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너무 좋은 지역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세는 2억 5,500에서 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전세 2억 2,500이나 2억 6천 정도 놓고 나면은 예상 실투자금은 3천에서 5천 정도로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좋은 위치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여러분 전문층들 자녀들 내 집 마련으로 해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 노후에 월세를 놓고 임대 사업해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저희 너무 빨리 왔나 봐요. 저희 세미나 정보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천천히 마무리할게요. 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다시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전세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임차인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겠죠. 지금 집에서 나오고 나면은 하물며 강남구에서 지금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입자들이 오히려 전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요즘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하물며 기존 재방송 강의를 분들마저도 다시 전화를 올 정도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번호 아래 번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